야, 결혼식장에서 전처가 갑자기 등장했대. 근데 더 미친 건 신랑이랑 절친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야. 잠깐만요. 예식장 맨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터졌어요. 잔잔하게 흐르던 축가가 뚝 끊겼죠. 사람들 고개가 한꺼번에 돌아갔고요. 샹들리에 아래 서 있던 신부가 천천히 뒤를 봤어요. 하얀 드레스 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내려놨어요. 차가운 미소 하나만 남긴 채 축하해, 지은아. 내 절친. 그리고 내 전남편의 결혼식. 이혼한 지 딱 6개월 만이었어요. 사람들 얼굴이 얼어붙었죠. 누군가는 숨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냈어요. 와, 진짜 왔네. 미친 거 아냐?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신랑인 강태욱 얼굴이었어요. 핏대선 얼굴로 나를 노려보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예식장 안에 이상하게 크게 울렸죠. 신부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내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애. 새벽마다 컵라면 나눠 먹고 취업 떨어졌다고 같이 울던 애. 그런 애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재혼까지 하는 거였어요. 참 빠르죠?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늘 진짜 무서운 건 내가 결혼식에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축의금 봉투를 사회자 손에 툭 올려놨어요. 전달 부탁드려요. 사회자가 어버버했죠. 아, 얘네. 봉투는 두꺼웠어요. 일부러 현금으로 넣었거든요. 딱 5천만 원. 다들 눈치챘죠.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제 돈만 타더니 진짜인가 봐. 위자료 엄청 받았대. 아니 근데 왜 축의금을 저렇게. 강태욱이 결국 내려왔어요. 턱이 잔뜩 굳은 얼굴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낮게 깔린 목소리.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나는 태욱 넥타이를 한번 쓱 봤어요. 내가 작년에 사준 거였거든요. 아직도 쓰네. 참 알뜰해. 결혼 축하하러 왔는데? 장난하지 마. 왜? 전처는 축하도 못 해줘? 내 말 끝나자 지은이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눈과 화장은 이미 번져 있었죠. 수아야, 제발 오늘은. 오늘은 뭐? 나는 웃었어요. 근데 지은이는 그 웃음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화나면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거. 불륜한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박수라도 쳐줘야 해? 하객들 숨소리가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신랑 어머니는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저 미친 여자가 어디 와서. 아, 저 목소리. 귓가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혼 직전. 내 귀에 대고 하던 말. 애도 못 낳는 게 여자가 무슨 여자냐. 나는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늘한 눈빛 그대로. 어머니도 오랜만이네요. 당장 끌어내. 왜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애 아빠 이야기 나오면 곤란해서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태욱은 내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입 닥쳐. 아프더라고요. 근데 난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그대로. 왜? 내 애 아닐 수도 있잖아. 김수아. 핏대선 얼굴. 당장이라도 나를 때릴 것 같은 표정. 하객들 휴대폰 슬쩍 켜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다들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오늘 이 결혼식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 나는 태욱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 아직 못 봤구나. 태욱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진짜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은 그때였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수아야, 제발. 예식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전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나는 한참 동안 지은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시작인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내가 왜 이혼을 순순히 해줬는지,
왜 위자료도 안 받고 나왔는지, 왜 집도, 차도 다 넘겨줬는지, 그 집 명의 원래 누구 거였는지, 강태욱 회사 지분 누가 살려준 건지 아무도 몰랐죠. 심지어 강태욱 본인도. 예식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죠. 하객들이 길을 비켰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나를 향해 고개 숙였어요. 김수아 대표님. 태욱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이는 그대로 주저앉았고요.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나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려 했는데 정작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 빨간 압류도장이 선명했죠. 급해서 먼저 왔네요. 예식장 안이 뒤집혔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아예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죠. 찰칵, 찰칵, 플래시까지 터졌어요. 근데 제일 웃긴 건 강태욱 반응이었어요. 아까까지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니 압류 서류 보자마자 얼굴 핏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채권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웨딩드레스 자락 밟고 휘청거리면서 무슨 압류요? 강태욱 씨 명의 법인 계좌 포함입니다. 순간 신랑 어머니 비명부터 터졌어요. 계좌를 왜 막아? 당신들이 뭔데? 아, 저 말투 꼭 예전 같더라고요. 내 통장 몰래 뒤지던 날. 생활비 아낀다고 반찬 3개 이상 못 올리게 하던 날.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인데 내가 뭔 권리로. 그 집은 늘 그랬어요. 태욱 돈, 태욱 집, 태욱 차. 근데 웃긴 건요. 전부 내 돈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나는 의자 하나 끌어다 천천히 앉았어요. 다리 꼬고 차가운 미소 그대로. 어머니, 입 다물어. 그 건물 담보대출 누구 명의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태욱도 멈칫했고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강남 오피스텔 계약금, 태욱 회사 초기 투자금, 전부 제 친정아버지 유산이었어요. 하객들 웅성거림이 더 커졌죠. 와 진짜였네. 남편이 사업가 아니라 처가 돈이었다고? 태욱이 이를 악물었어요. 핏대선 얼굴 그대로. 지금 여기서 뭐 하자는 건데? 나는 웃었어요. 축하해주잖아. 그리고 테이블 위 청첩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금박으로 박힌 두 사람 이름. 강태욱, 윤지은. 참 예쁘게도 찍었더라고요. 근데요. 그 이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6개월 전 내가 병원에서 유산 확인받던 날. 그날도 지은이는 내 옆에 있었거든요. 수아야 괜찮아? 손 꼭 잡아주면서 울어주던 애. 근데 그날 밤 내 남편 침대에 있었어요. 참 사람 일 모르죠. 나는 청첩장을 접어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둘이 언제부터였어? 정적? 아무도 숨도 안 쉬는 느낌. 지은이가 입술 떨면서 말했어요. 미안했어. 기간 물었어. 태욱이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그만해. 예식장 전체가 쩌렁 울렸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저 인간 원래 저랬거든요. 몰리면 소리부터 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꼭 손이 올라갔죠. 나는 천천히 고개 돌렸어요. 왜? 말 못해? 지은이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너 유산했을 때. 그 순간 하객들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졌어요. 미쳤다. 와. 태욱이 지은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입 닥치라고 했지.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드레스 위로 샴페인이 확 쏟아졌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 화장은 다 번졌고 머리 장식은 삐뚤어졌고 결혼식장은 엉망이 돼가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봤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이미 다 말라버렸거든요. 6개월 전에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피 묻은 손 붙잡고 울다가 다 끝났어요. 그날 태욱은 뭐 했냐고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출장 간다더니 지은이랑 제주도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 사실 안 날 진짜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었죠. 시어머니가 내 병실 와서 했던 말. 애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아내냐. 아? 지금도 안 잊혀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은이 앞까지 걸어갔죠. 애가 벌벌 떨더라고요. 무섭니게? 수아야. 근데 난 더 무서웠어. 나는 지은 배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아주 잠깐. 지은이가 반사적으로 배를 감쌌죠. 그 반응에 하객들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어요. 설마 임신한 거야?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태욱은 급하게 소리쳤죠. 다 조용히 해. 근데 이미 늦었어요. 나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병원 기록, 그리고 사진 몇 장. 태욱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궁금해? 나는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호텔 로비 사진이었죠. 태욱이 지은 허리 감싸고 웃고 있는 사진. 날짜는 내 유산 당일. 예식장 안 여기저기서 헉소리가 터졌어요. 지은이는 그대로 얼굴 감싸고 울기 시작했고요. 근데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둘이 바람난 거 참으려고 했어. 애 때문에. 가정 지키려고. 짧게 말했어요. 숨 끊어지듯.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가 내 뺨을 후려쳤어요. 짝! 예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시어머니였어요. 숨 헐떡이며 날 노려보더라고요. 이 꽃뱀 같은 년.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근데 난 웃었어요. 천천히 고개 돌리면서 차가운 미소 그대로. 드디어 본색 나오네. 변호사가 바로 앞으로 나섰어요. 폭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소리 질렀죠. 신고해. 마음대로 해.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순간 지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 말은. 시어머니가 멈칫했어요. 아차 싶은 얼굴. 나는 그 표정을 기다렸어요. 아주 오래. 왜요? 내가 천천히 웃었어요. 이제 말할 때 됐잖아요. 태욱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죠. 김수아 너 진짜. 그 순간 변호사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강태욱 씨, 친자 확인 결과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멈춘 순간. 그리고 지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무슨 뜻이야? 강태욱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까까지 소리 지르던 인간 맞나 싶더라고요. 친자 확인. 그 말 하나에 다 무너졌죠. 지은이는 끝내 고개를 못 들었어요. 드레스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마스카라 번진 얼굴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죠. 설마 아니지? 나는 대답 안 했어요. 대신 천천히 서류를 꺼냈죠. 투명 파일 안에 들어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산모 수첩. 지은이가 그거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입 막고 흐느끼더라고요. 안 돼. 아, 저 반응이면 끝난 거예요. 하객들도 다 눈치챘죠.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진짜 태욱애 아니야? 미쳤다. 결혼식 날 저게 뭐야? 강태욱은 손을 덜덜 떨면서 서류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죠. 핏대선 얼굴 그대로. 눈동자만 미친 듯 흔들렸어요. 이거 조작이지? 그랬으면 좋겠지.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병원 세 군데 돌렸어. 태욱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은이는 계속 울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지은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이 더러운 년. 비명이 터졌죠. 드레스 장식이 뜯어지고 머리핀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말리러 달려들었지만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신기하죠? 예전 같으면 뛰어가서 말렸을 텐데. 이제 안 그러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 당하면 사람 마음도 식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누구 새끼야? 말하라고.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지은이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박준혁이요. 순간 강태욱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박준혁? 태욱 회사 공동대표? 그리고 태욱이 제일 믿던 친구였죠. 매일 형 동생하며 술 마시던 놈. 주식 계좌도 공동 관리하던 놈. 그 인간 애였어요. 하객들 입에서 탄식이 터졌죠. 와, 미쳤네 진짜. 태욱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하, 야 윤지은, 너 지금 장난하지? 지은이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태욱이 그대로 지은 멱살 잡아 끌어올렸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둘이 잤냐고.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먼저였잖아. 그 말에 태욱 눈빛이 확 변했어요. 살기 어린 눈, 서늘한 눈빛 그대로. 뭐? 오빠가 먼저 쏘아버렸잖아. 짝! 또 뺨 맞는 소리. 이번엔 태욱이었어요. 지은 얼굴이 옆으로 획 돌아갔죠. 입술이 터져 피까지 났어요. 하객들 비명 질렀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은이가 미친 듯 웃더니 소리쳤거든요. 그래, 나도 너 이용했어. 뭐? 수아 재산 탐났으니까. 예식장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나는 말없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얘 진짜 무너졌구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빠 사업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 알았어. 수아 돈 붙으면 살아날 거 알아서 결혼 유지한 거잖아. 너도 똑같아. 태욱 얼굴이 굳었어요. 하객들 시선이 다시 내 쪽으로 몰렸죠.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솔직해지네. 사실이었거든요. 강태욱 회사. 3년 전 이미 부도 직전이었어요. 직원 월급도 밀리고 세금 체납도 있었고 은행 대출은 막혔고 그때 살린 사람이 나였죠. 친정아버지가 남긴 상가 3채 팔았어요. 퇴직연금도 깼고요. 심지어 4명의 보험까지 해약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불륜, 폭언, 그리고 유산. 참 대단한 결혼 생활이었죠. 나는 핸드백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피 얼룩 묻은 산모 수첩. 지은이 눈이 커졌어요. 태욱도 멈칫했고, 이거 기억나? 내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근데 더 무섭다고들 하더라고요. 내가 유산하던 날 들고 있었던 거. 나는 수첩을 천천히 펼쳤어요.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죠. 조그만 점 하나. 겨우 심장 뛰기 시작했던 아이. 8주였어.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 중에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태욱 너. 그날 나 혼자 수술실 들어갈 때 전화 꺼놨지. 태욱이 입술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 마취 깨고 울면서 전화했는데 너 호텔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더라. 예식장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어요.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재생됐죠. 호텔 CCTV. 태욱이랑 지은이 팔짱 끼고 들어가는 장면. 날짜. 내 수술 당일. 하객들 탄식이 또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주저앉았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나는 그 사람 안 불쌍했어요. 저 사람. 내 유산 소식 듣고도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니? 그 순간 아직도 안 잊혀요. 숨이 턱 막혔죠.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더라고요. 태욱이 갑자기 내 앞으로 무릎 꿇었어요. 쿵. 예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죠. 수아야. 쉰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아, 이 인간. 이제야 무서운 거예요. 돈 끊기고, 회사 날아가고, 집 뺏길 거 보이니까
그제야 사랑 찾더라고요. 나는 천천히 태욱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귓가에 작게 속삭였죠. 나도 한 번만 봐달라고 했었어. 태욱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병원에서 우리 애 살려달라고. 근데 넌 안 왔잖아. 태욱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울더라고요. 그 인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느낌 없었어요. 이미 끝났거든요. 6개월 전에. 아니, 어쩌면 내 아이 심장 멈춘 그날 이미 다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죠. 대표님, 박준혁 씨가 해외 출국 시도 중 체포됐습니다. 순간 강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변했죠. 불안, 공포,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는 표정. 강태욱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변호사는 아주 담담했죠.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회사 자금 해외 유출 정황도 확인됐고요. 순간 태욱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은이는 울다 말고 멍하게 변호사만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입술 덜덜 떨더라고요. 무슨 횡령이야. 아직도 모르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웨딩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죠.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원래는 신랑 신부 서 있으라고 만든 자리.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나는 하객들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다들 숨도 못 쉬고 있었거든요. 다들 궁금하시죠? 조용히 말했어요. 왜 갑자기 회사 압류가 들어왔는지. 태욱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수아야 제발. 조용? 내 말 한마디에 태욱 입 다물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돈줄 끊기면 금방 조용해져요. 나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강태욱 대표 회사. 법인 최대 주주 누구인지 아세요? 하객들 시선이 서류로 쏠렸죠. 나는 천천히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그대로. 저예요. 순간 예식장이 얼어붙었어요. 뭐? 진짜? 아니 강태욱 회사 아니었어? 웅성거림이 폭발했죠. 태욱은 얼굴이 완전히 굳었고요. 그건 형식상만. 형식상? 나는 피식 웃었어요. 회사 망하기 직전이었잖아. 은행에서 대출 다 막혔고 세금 체납에 거래처까지 끊기고 그때 누가 살렸는데? 태욱이 아무 말 못했어요. 못하죠. 전부 사실이니까. 나는 하객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다들 강태욱 사업 수완 좋다고 했죠? 언론 인터뷰도 나오고 벤처 성공 신화라고. 짧게 웃음 나왔어요. 허무해서. 근데 뒤에서 돈 대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나는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톡 쳤어요. 저요. 지은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어요. 아마 그제야 깨달은 거겠죠. 자기가 올라탄 배 선장이 누구였는지. 나는 계속 말했어요. 회사 지분 62%, 건물 담보권, 법인 통장 공동인감, 전부 제 명의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나는 바로 서류를 넘겼어요. 변호사가 시어머니 앞에 등기부등본을 펼쳤죠. 시어머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말도 안 돼. 아, 이제 보이시나 봐요. 그동안 자기 아들 성공이라 믿었던 거, 전부 며느리 돈이었다는 거. 나는 단상 아래 태욱을 내려다봤어요. 무너진 얼굴, 핏대선 얼굴은 어디 가고 겁먹은 눈만 남았더라고요. 태욱아, 내가 제일 착각한 게 뭔지 알아? 수아야, 내가 너 없이 못 살 거라 생각한 거. 정적? 하객들도 조용했어요. 진짜 숨머진 듯한 순간 나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사회자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놨죠. 김수아, 한결자산투자 대표. 지은 눈이 커졌어요. 대표? 태욱도 얼어붙었고요. 그래요. 난 일부러 숨겼어요. 결혼 후에도 평범한 아내처럼 살았죠. 직접 반찬하고
시장 가고, 시어머니 병원비 내주고, 남편 회사 살려주고, 그렇게 살면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너무 퍼주면 우습게 봐요. 특히 돈 앞에서는 더. 나는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또각, 또각. 그리고 태욱 바로 앞에 섰어요. 회사 자금 횡령, 허위 세금 계산서, 차명 계좌, 다 증거 넘겼어. 태욱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너 날 함정 판 거야? 아니, 나는 웃었어요. 서늘한 눈빛 그대로. 내가 스스로 들어간 거지.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욱이 회사 돈 빼돌리는 거, 박준혁이랑 차명 계좌 만든 거, 심지어 4명의 대출까지 몰래 받은 것도 처음엔 모른 척 했어요. 혹시 돌아올까봐. 가정 지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산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태욱이 내 카드부터 정지시켰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인간은 사람 아니구나. 나는 변호사 쪽을 한번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 끄덕이며 말했죠. 현재 강태욱 씨 자산 전부 가압류 진행 중입니다. 거주 중인 반포 아파트도 포함이고요. 시어머니 비명 질렀어요. 우리 집 건드리지 마. 우리 집 아니에요.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제 집이에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 집 내가 샀거든요. 태욱 명의로 해준 것뿐. 세상 참 웃겨요. 사람은 자기 이름 적혀 있으면 자기 건 줄 알더라고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린 이제. 나는 지은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 다 구겨지고 화장 번지고 배 감싸고 벌벌 떠는 모습. 한때는 내 가족 같았던 애. 근데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퇴거 통보 갈 거야. 지은 얼굴이 하얘졌죠. 당장? 응. 나는 웃었어요. 차갑게. 신혼집 없어졌네. 예식장은 이미 결혼식장이 아니었어요. 울음소리, 비명, 수군거림,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완전히 난장판이었죠. 근데 나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마치 오래된 드라마 마지막 회 보는 기분이랄까? 끝날 거 다 끝난 이야기. 그런 느낌. 지은이는 웨딩드레스 붙잡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수아야. 목소리가 다 갈라졌더라고요. 한 번만. 아. 사람들 꼭 끝나기 직전에 그래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근데요. 내가 병원에서 혼자 울던 날도 딱 한 번만 와달라고 했었어요. 태욱은 안 왔죠. 나는 지은 앞에 천천히 섰어요. 그리고 작게 물었어요. 내 집에서 둘이 잤지? 지은 어깨가 움찔했어요. 대답 못하더라고요. 내 침대에서, 내 식탁에서, 내가 차려준 밥 먹으면서 하객들 얼굴이 굳었죠. 나는 웃었어요. 근데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차가운 미소 그대로. 그래도 사랑이라 믿었어? 지은이가 결국 오열했어요. 숨 넘어갈 듯 울더라고요. 근데 신기했어요. 그 울음이 하나도 안 불쌍했거든요. 태욱은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영혼 빠진 사람처럼. 그 인간 이제야 현실 보이는 거예요. 계좌 막히고, 집 뺏기고, 회사 날아가고, 주변 사람 다 떠나고, 그제야 자기가 뭘 잃었는지 알더라고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건넸어요. 추가로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쳤어요. 그리고 태욱 앞에 툭 던졌죠. 마. 태욱 손이 떨렸어요. 서류 제목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더라고요. 개인 파산 신청 예정 통지서. 시어머니가 거의 기어오듯 달려왔어요. 안 돼. 우리 아들 망하면 안 돼. 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예전엔 저 사람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사람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제 유산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물으셨었죠. 시어머니 입술이 굳었어요. 그날 에일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예식장 전체가 다 들릴 만큼 차갑게 이제 아들 파산 금액 실컷 계산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망가진 얼굴, 핏대선 얼굴은 사라지고 겉만 남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예식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 조끼 입은 집행관들이 들어왔죠. 강태욱 씨 계십니까? 하객들 술렁였어요. 진짜 현실이 되니까 다들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집행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법원 집행명령 전달드립니다. 현재 자택 출입 제한 및 재산 보전 절차 진행됩니다. 태욱이 멍하게 중얼거렸어요. 오늘부터 즉시입니다. 즉시.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아주 오래 기다렸거든요. 태욱이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았어요. 수아야. 쉰 목소리, 눈물 범벅 얼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객들 전부 숨죽였죠. 나는 한참 동안 태욱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저 사람이 내 전부였어요. 퇴근 시간 기다리고, 감기 걸리면 밤새 간호하고, 아이 생겼다고 같이 울던 사람. 근데 지금은 그냥 낯선 남자 하나더라고요. 나는 천천히 다리를 뺐어요. 늦었어. 태욱이 오열했어요. 진짜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다가갔어요. 친구들도, 직원들도, 친척들도 전부 눈 피했죠.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 곁 오래 안 있어요. 특히 돈 떨어진 사람한텐 더 그래요. 지은이는 끝내 기절했어요. 스트레스성 하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까지 왔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박준혁? 그 인간 해외 계좌에서 여자 2명이랑 추가로 돈 빼돌린 기록까지 나온 거였어요. 지은도 버린 거죠. 결국 다 이용당한 거예요. 사람 하나 밟고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끝은 늘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예식장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웨딩 꽃장식 다 쓰러져 있었고, 샴페인 바닥에 흘러 있고, 축가는 끊긴 지 오래였죠. 완벽했던 결혼식. 딱 이 시간 만에 장례식 분위기 됐어요. 참 인생 웃기죠. 그때 뒤에서 누가 나를 불렀어요. 대표님, 변호사였어요. 차 준비됐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욱을 봤죠.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고, 지은은 구급대원들한테 실려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아주 오래 참고 살았던 사람만 나오는 웃음.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잘 살아. 밖으로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시원했어요. 숨막히던 공기가 처음으로 거치는 느낌. 나는 우산도 안 쓰고 천천히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 타고 흘렀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아니었어요. 주차장 끝 검은 세단 앞에 멈춰 섰어요. 기사님이 급하게 문 열어줬고 나는 타기 전에 하늘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엄마가 이제 왔어. 누구한테 한 말이냐고요? 내 아이요. 끝내 세상 못 보고 떠난 내 아기. 나는 손안에 있던 초음파 사진을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죠. 다 끝났거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완전히 결말 CTA.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믿었던 남편, 가족처럼 지냈던 절친, 그리고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했던 시어머니까지. 만약 여러분이 김수아였다면 끝까지 참았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떠났을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 있다면요. 꼭 기억하세요. 무너진 건 인생이 아니라 사람 보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혼 6개월 만에 절친과 재혼한 전 남편.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터져버린 친자 검사 결과. 만약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사연이 몰입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요. 절대 잊지 마세요. 배신한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에 무너지더라고요. 다음 사연에서 이어집니다. 여보, 방금 법원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 계좌 전부 동결됐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도 나가셔야 해요. 서류 한 장입니다. 단 한 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건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탁! 그 소리는 단순한 종이 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핏대가 선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손에는 이미 구겨진 이혼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서명해요. 단 3글자.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 집은 한때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30억대 아파트, 월 수천만 원의 사업 수익,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던 안정된 가정.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만 흐르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은 이미 벽에서 내려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기억을 지우려는 듯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아내는 미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미소가 입가에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한마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립니다.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의 아들. 뒤에는 며느리까지 서 있습니다. 가족이 한 공간에 모였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공기 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입니다. 아내가 천천히 가방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서류만 있는 줄 알았죠? 차가운 목소리. 그 순간 남편의 눈이 흔들립니다. 서류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법인 계좌 동결 요청, 채무정산 내역서. 이게 뭐야? 남자의 목소리가 무너집니다. 손이 떨리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탁탁탁.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이 집의 모든 재산 구조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이 숨겨온 돈 전부 확인했습니다. 연금, 법인 자금, 그리고 숨겨둔 부동산까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누군가 물속에 머리를 밀어넣은 것 같은 압박감.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입니다. 서늘한 눈빛.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눈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터집니다. 아빠, 이거 진짜야? 우리 집 망하는 거야? 정적?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립니다. 틱택틱택.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혼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실 안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누구 하나 쉽게 숨조차 쉬지 못합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다시 집어듭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야가 흔들립니다. 핏대선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당신 대체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10년입니다. 당신이 날 속인 시간.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며느리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남편은 급히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사업하다 보면 돈 흐름이라는 게. 하지만 아내는 말을 끊습니다. 사업? 여자한테 빼돌린 돈도 사업입니까?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숨이 멎을 듯한 침묵.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여자? 아내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보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 리조트, 그리고 다정하게 팔짱을 낀 남편. 설마. 아들의 입술이 떨립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섭니다. 남편은 다급히 소리칩니다. 그건 거래처 사람이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웃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늘하게. 거래처 직원한테 아파트를 사줍니까? 탁. 또 하나의 서류가 테이블 위로 던져집니다. 부동산 계약서. 매입 금액 18억. 명의자는 낯선 여성. 그러나 자금 출처는 남편 회사 법인 계좌. 미쳤어. 아들이 주저앉듯 소파에 앉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동안 존경하던 아버지. 평생 가족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사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입을 엽니다. 그 여자 문제만이면 나도 여기까진 안 왔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불안이 얼굴 전체를 뒤덮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내는 조용히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이번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그걸 본 순간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설마. 왜 놀라죠?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당신 차명 계좌, 가족명의 대출, 해외로 빼돌린 자금, 전부 국세청에 들어갔습니다. 쾅! 남편이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너 미쳤어. 핏대선 얼굴, 분노로 떨리는 손.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미친 건 당신이죠.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딩동, 딩동. 불길할 정도로 길게 이어지는 초인종 소리.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합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어머니, 밖에 사람들이 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남편의 다리가 풀립니다. 숨이 멎을 듯한 공포.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채권 보전 명령에 따라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변합니다. 존경이 사라진 자리에는 분노만 남습니다. 아빠,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떨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차가운 미소. 이미 모든 판은 끝났다는 얼굴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숨겨온 것들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은 직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완벽한 파멸이라는 걸. 법원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사진을 찍는 소리,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남편의 심장을 짓누릅니다. 저 금고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랍니다. 안 돼.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핏대선 얼굴, 떨리는 눈동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5만 원권 묶음, 그리고 해외 계좌 서류, 차명 계약서,
가족 누구도 몰랐던 비밀 자산들입니다. 아들이 뒤로 비틀거립니다. 아빠, 이 돈 뭐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세상 밖으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생활비 없다고 했던 날도 기억나요. 내 병원비 아깝다고 화냈던 날도.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3년 전 아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돈 없으니까 실비 처리나 알아봐. 그날 아내는 울었습니다. 수술보다 더 아팠던 건 평생 믿었던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뒤에서 수십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면서도 정작 아내의 치료비는 아까워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너지는 존경.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순간, 거실 공기가 멈춥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무슨 소리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떨며 말합니다. 회사 대출 서류, 제 명의로 사인하라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 남편은 다급히 소리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잠깐만 돌리면 되는 돈이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울부짖듯 외칩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어요. 탁! 법원 직원이 새로운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부동산 강제 집행 예정 통지. 아들의 손이 떨립니다. 우리 집 압류된 거야? 며느리는 결국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아들은 멍한 얼굴로 서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돈을 잃는 공포가 아닙니다. 가족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공포입니다. 그 순간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당신은 평생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돈으로 못 삽니다. 남편은 이를 악뭅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순간 거실 앞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남편은 결국 숨겨왔던 본심을 터뜨립니다.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돈 벌어왔으니까 다 누린 거 아니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릴 이용한 거야? 남편은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무너진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너도 내 돈으로 유학 갔잖아. 이 집도 내 돈이고 다 내가 만든 거야. 그 순간 아내가 피식 웃습니다. 아주 차갑게, 아주 서늘하게. 아직도 모르네요. 그 돈 당신 혼자 만든 거 아닙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 회사 지분 누가 처음 투자했는지 기억 안 나요?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결혼 직후 아내는 친정에서 받은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그는 일부러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천천히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버린 사람들 덕분에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띠링. 문자 한 통.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표님, 투자사 전부 철수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회사 파산 절차 들어갑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툭! 남편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소리였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남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회사 파산, 투자 철수, 계좌 동결, 모든 것이 한나란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핏대선 얼굴 위엔 공포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마치 이미 예정된 결과라는 듯. 아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이 모든 걸 어떻게 한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모든 판을 뒤집은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말해야겠네요.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서랍 하나를 엽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냅니다. 누렇게 바른 계약서, 법인 설립 문서, 주식 양도 계약서.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아내는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은 늘 착각했어요. 회사를 당신 혼자 만든 줄. 그리고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집니다. 최대 주주 어머니? 정적? 숨이 멎을 듯한 침묵.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회사의 실제 최대 주주. 그 이름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은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초기 투자금, 건물 담보, 법인 설립 자금, 전부 내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 속에서 서류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대표였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날 속였어?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속인 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집에서 밥만 하는 바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난. 아내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만이 거실에 울립니다. 당신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10년 동안 전부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처음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공포.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검은 정장이 아닙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녀 여러 명.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회장님. 순간 거실 앞모두의 시간이 멈춥니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뜹니다.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아내는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그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위에 서 있는 사람. 오랫동안 권력을 숨겨온 사람의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체가 뭐야? 아내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내 친정. 당신이 무시했던 그 작은 공장 말이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아내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낡은 공장,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 볼품없는 중소기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공장은 국내 부품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수천억 규모 그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분의 핵심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배경을 비웃었죠.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끝없이 변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으니까.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아내.
병원비조차 아까워했던 여자.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서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봅니다. 기회는 많았어요. 가족으로 남을 기회, 사람답게 살 기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막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돈을 선택했죠. 그 순간 검은 정장의 남자가 조용히 서류를 건넵니다. 회장님, 임시 이사회 승인 끝났습니다. 박 대표 회의만 통과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해임? 아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가운 미소,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오늘부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표 자리, 회사, 재산, 명예,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때는 수백억을 움직이던 사람, 직원들이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대표, 가족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차가운 눈빛.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남은 감정은 없습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의 직원이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냅니다. 퇴거 명령 통지서. 남편의 손이 멈춥니다. 퇴거? 직원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법인 명의입니다. 대표 해임과 동시에 거주 권한 역시 종료됩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토록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 하지만 그것조차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 그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가족이 완전히 등을 돌린 순간입니다. 남편은 급히 아들을 붙잡습니다. 너라도 내 편 들어야지. 나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칩니다. 핏대선 얼굴,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아버지, 가족 명의로 대출받고 우리 집까지 날려놓은 사람이. 남편은 말을 잃습니다. 며느리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존경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깊은 실망만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씻어내듯.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합니다. 당신 해외 계좌는 전부 신고됐습니다. 차명 부동산도 압류 들어갈 겁니다. 연금 역시 가압류 신청 끝났고요. 남편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모든 퇴로가 막혔습니다. 돈도, 회사도, 가족도 전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마지막 희망처럼 외칩니다.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여태같이 살았잖아.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부부는요,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시 멈춘 그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습니다. 우릴 평생 소모품처럼 썼어요. 남편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터지는 울음.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때 법원 직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정리 시간 30분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멍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가족 사진, 식탁, 소파, 모든 곳에 자신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디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외투를 걸칩니다.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며느리 역시 아내 옆에 섭니다. 남편은 다급히 외칩니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넓은 집 안에는 남편 혼자 남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적막. 그리고 그는 천천히 깨닫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무너진다는 걸. 며칠 뒤 남편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습니다. 낡은 형광등, 곰팡이 냄새, 벽 하나 겨우 넘는 좁은 공간. 한때 최고급 와인만 마시던 남자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국내 중견그룹 신임 회장 취임. 화면 속 주인공은 아내입니다. 단정한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 기자는 말합니다. 위기였던 회사를 단숨에 정상화시키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굽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평생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밖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켭니다. 하지만 연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 번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건 겨울바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뒤의 침묵입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다시는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한번 무너진 신뢰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속인 남편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도 꼭 함께 해주세요.